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써니라이더입니다. 게임기획 PM, 운영툴 백오피스와 데이터 분석기획. 오늘은 1강으로 운영툴 백오피스의 개념과 구성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운영툴 백오피스의 개념, 그리고 운영툴에 들어가는 이제 필수 기능 소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챕터 1, 운영툴 백오피스의 개념과 구성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강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네, 운영 툴은 일반적으로 게임 서버 또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서 GM, 게임 마스터 또는 관리자가 게임을 관리하고 플레이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또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용어이죠. 그래서 유저 정보 조회 및 수정, 이벤트 시행, 공지 작성, 푸시 발송, 유저 동향 모니터링, 악성 유저 제재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활동이 가능하도록 외부로 구현을 하고 관련 기능을 넣어서 운영 툴을 구성하고 주로 이제 게임 마스터라든지 또는 서비스 기획 파트에서는 이 게임이 아니라 서비스 기획 파트에서는 이 백오피스라고 하는데 관리자 등이 운영 툴을 사용해서 게임 운영 활동을 진행하고 일반 서비스 앱이나 웹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저 데이터 정보 조회하고 수정, 이벤트 시행, 공지 작성, 푸시 발송, 유저 동향 모니터링, 무리를 일으킨 유저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게 이제 게임 서비스 쪽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고요. 네,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카테고리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제 플레이어 지원, 플레이어의 문제나 질문을 받고 해당 사항을 처리해줍니다. 게임 내 상호작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 예를 들어서 맵에 누가 꼈어요. 맵에 누가 꼈으면은 이제 플레이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을 뭐 운영자가 들어가가지고 명령을 쳐서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 툴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아이템이 날라갔어요. 없어졌어요. 이러면은 그 사람의 로그를 뒤져가지고 아이템이 진짜 날아간지 확인하고 복구를 해준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캐시 충전했는데 캐시 충전이 안 되고 돈이 다 사라졌어요. 또는 이제 내가 결제는 했는데 돈만 빠져나가고 아이템이 안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1대1 문의로 오겠죠.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것들 필수적인 거겠죠. 그리고 이벤트 및 캠페인 관리. 우리가 이제 게임이나 웹 서비스나 앱 서비스를 할 때 이런 이벤트나 캠페인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제 출석 체크 이벤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운영 툴에 출석 체크 이벤트 보상을 넣어서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콘테스트 이렇게 패션쇼가 있다. 패션쇼에서 옷 꾸미기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운영 툴로 구현해서 옷 꾸미기 이벤트에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이런 것도 넣고 보상도 넣고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 얼마나 랭킹 몇 가지 얼마 주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장점이 뭐냐면 이벤트를 만약에 우리가 웹 서비스, 앱 서비스, 게임 서비스에서 이벤트를 하나를 이제 기획을 해서 넣는다고 치면 만약에 운영 툴, 백오피스 이런 것들이 없다면 매번 이렇게 클라이언트 패치를 하거나 해가지고 앱 같은 경우는 매번 강제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매번 뭔가 데이터 테이블에 그런 기간 같은 걸 넣어야 돼서 힘이 많이 들죠. 근데 운영 툴로 한번 이벤트를 그 구현해 놓고 그 웹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 놓으면 매번 같은 이벤트를 하는데 날짜만 바꿔서 그 데이터만 이렇게 수정이 되니까 클라이언트 패치 없이 바로바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쉽게 이벤트를 할 수 있고 처음에 운영 툴 웹 개발하는데 조금 힘이 들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신고 및 제재.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서비스든 커뮤니티가 있는 웹이나 앱 서비스는 욕설을 쓰거나 뭐 야한 사진을 올리거나 이상한 이런 위반을 하거나 스피드액을 넣어서 돌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악성 유저들 있잖아요. 이러한 유저들을 제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삼진아웃 제도로 첫 번째는 7일 정지, 두 번째는 30일 정지, 세 번째는 영구 정지, 이런 식으로 운영 정책에 따라서 운영자가 운영 툴로 제재를 해서 게임 내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운영을 잘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게임 데이터 관리.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에 따라서는 이 데이터 테이블을 이제 외부로 운영 툴로 구현을 해가지고 웹에서 바로바로 데이터를 고치면 바로바로 서버 반영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닌 곳도 있고요. 이건 스튜디오마다 다른데 이런 게임 데이터 관리에 외부로 구현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표 형식으로 넣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밸런싱을 바로바로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 및 통계, 운영 툴에서 예를 들어서 게임 로그나 앱 활동성 로그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한 서비스나 복잡한 앱이나 복잡한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떤 콘텐츠가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이것들을 로그로 남기고, 로그를 남기는 거는 이제 유저가 어떤 행동을 했냐를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로그를 남기고 그것은 이제 통계 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레벨별로 스테이지별로 어떤 데이터를 남길 것인가, 스테이지 1부터 100까지 해서 스테이지 실패율이 각 스테이지별로 몇이냐, 그리고 각 레벨별로 뭐 평균적인 이런 스테이지 도달률이 몇이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상품을 캐시 아이템을 어떤 걸 많이 샀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소셜 기능을 만들어 놨더니 얼마나 활성도가 있냐, 그리고 SNS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게시물을 올리고 그것들을 좋아요 누른 것들을 얼마나 활성도 있게 하고 있냐, 이런 모든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기획자가 설계를 하고, 게임 기획자나 서비스 기획자, 웹 쪽에는 서비스 기획자가 어떤 로그를 남길지 설계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수동으로 뽑을 수도 있고요. 수동으로 쿼리를 날려서 그때그때 이제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로우 데이터를, 또는 이제 운영 툴로 구현해가지고 이렇게 기간만 설정을 하고 검색을 누르면 바로바로 이렇게 그런 데이터 분석한 그래프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겁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즌이나 정산이 존재하는 콘텐츠 스케줄, 이렇게 보스 레이드가 예를 들어서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시즌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도 운영 툴에서 할 수 있고요. 네,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웹 서비스, 앱 서비스에서 다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획자들이 이런 이제 운영 툴 기획도 하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 기획이나 게임 기획, 프론트엔드 쪽, 또 클라이언트 쪽에서 구현하는 이 앞단의 것들도 기획을 하지만, 이런 백오피스, 백엔드, 이런 백엔드에서 동작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을 수정하고 이제 분석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또 기획을 해야 됩니다. 네, 운영 툴에 들어가는 필수 기능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유저 데이터 정보조회. 이런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 검색, 모바일 디바이스 정보, 게임 관련 로그, 유저의 레벨 정보, 결제 현황, 네, 캐릭터 보유 정보, 아이템 보유 정보 등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디 관리, 유저 아이디, UUID, 네, 유저의 고유 식별자, 블록이라는 거는 이제 처벌, 내가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욕설을 썼다 그러면 7일 동안 서비스 이용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블록을 바로 할 수도 있고, 접속 어디서 했냐, 기기 종류가 뭐 안드로이드냐, iOS냐, PC냐, 언어는 이제 한국어냐, 일본어냐, 영어냐, 최초 가입을 언제 했고, 마지막 접속 언제 했고, 유저가 어떤 유저다, 휴면 유저다, 뭐 정상 유저다, 뭐 이런 내부의 이런 뭔가 정책에 따라서 보여줄 수도 있고, 플레이어가 어떤 것을 결제했다, 상품 아이디, 상품 이름, 재화 종류, 수량, 구입 일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조회를 하는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유저 정보 조회는 2강과 3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뭐 레벨, 경험치, 친구 수, 길드가 어디다, 캐시즈와 게임머니, 경험치, 플레이 티켓 얼마나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무료 보유량, 유료 보유량. 이 국가에 따라서 이 무료 보유량, 유료 보유량을 이렇게 표시를 UI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자금결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공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면 이 게임 회사나 이제 서비스 회사가 망했어요. 망하면은 유저가 캐시 결제한 것들을 이제 다 날릴 수가 있으니까 그 일본의 국가 기관에 어느 정도 그 돈을 공탁을 해야 돼요. 그 게임사나 서비스사가.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은 유저가 얼마나 결제했냐의 그런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크리스탈 같이 이제 캐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이제 지급을 무료로 할 수도 있잖아요. 무료로. 네, 근데 이것들을 그래서 무료를 먼저 쓸 거냐, 뭐 유료를 먼저 쓸 거냐 해서 네, 무료를 먼저 써버리면은 이 남은 그 유료 금액이 안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이 공탁을 하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 국가 기관에 얼마의 돈을 그 항상 맡겨놔야 되는데 그 유료 결제한 것들을 이제 빨리 유저가 충전을 내가 5만 원을 했는데 5만 원을 크리스탈을 다 안 썼어요.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남아 있을수록 그 국가 기관에 공탁을 많이 할 거잖아요. 네, 일본의 경우이지만. 그래서 이제 유료 크리스탈을 먼저 소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무료 크리스탈을 소진하게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탁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공탁을 많이 하면 회사에서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UI에 유료 보유량과 무료 보유량을 표시해야 되고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눠서 관리도 해야겠지만 로그도 남겨야 되고 그리고 운영 툴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뭐 무료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급하고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 실제 운영적인 문제도 있어서 유료, 무료, 캐시 재화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컨텐츠 뭐 클리어 및 순위 정보, 일반 스테이지 단계, 레이드 순위, 길드 공헌도 순위, 길드 레이드 순위, 뭐 요일 던전, 클리어 단계, 현재 가방칸 현황, 가방칸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고 유저의 정보를 이제 수정을 한다. 장비 강화 재료가 구매되는데 네, 날라갔다라고 하면은 실제 상품을 구매했는지 운영 툴에서 데이터로 확인하고 아 진짜 날라갔네요. 그러면은 이 강화 재료 아이템을 여기서 그냥 지급을 하는 그리고 유저한테 아 지급됐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공지사항을 이렇게 뜨는 걸 보셨을 거예요. 웹이나 네, 앱 이런 데서 공지사항을 이제 띄우는데 이것들을 수동으로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툴에 이제 등록을 해두고 운영 툴에 이제 텍스트도 등록을 해두고 그리고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뭐 바로 가기 URL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오늘 보지 않기 이런 체크박스도 이제 많이 보셨죠? 이걸 이제 수동으로 하려면 매번 뭐 코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운영 툴에 이제 공지사항을 등록해 놓을 수 있게 운영자가 해서 공지사항 올리면 이렇게 뜨고 운영 툴에서 공지사항 내리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푸시 발송. 푸시 발송이라고 해서 FC 알잖아요. 알림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재구매, 재방문 이런 것들을 유도하거나 또는 지금 핫타임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잠깐 우리가 이제 점심 먹을 때 뭔가 내가 이용하는 앱이나 웹에서 뭐 지금 할인합니다. 또는 지금 뭔가 핫타임이라서 게임 잠깐만 하면 2배 보상을 줘요. 또는 접속만 하시면 선물함에 뭐가 차 있어요. 이걸 받아가세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푸시 기능을 운영 툴에서 넣어놓고 푸시를 언제 발송할 거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발송할 거냐 누르면 이제
어디로 보낼 거냐 이런 것들을 운영 툴에 넣어놓고 실제 유저한테 푸시를 발송하는 유저의 그런 정보를 유저의 뭐 UUID나 닉네임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전체 유저한테 보낼 수 있고 또는 이제 휴면 유저한테만 보낼 수 있거나 이렇게 우리 어떤 유저의 조건을 설정해서 푸시를 그 유저한테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접속을 유도하는 푸시를 이제 많이 운영 툴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운영 툴로 하는 것이 훨씬 이제 편리합니다. 네, 유저 제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저가 게임을 변조하거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뭐 일정 기간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아예 접속을 못하거나 하는 유저 제재에 블락 조치를 할 수 있죠. 뭐 처벌, 블락, 제재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는 걸리면 7일 제재, 그 다음은 30일 제재, 그 다음에는 영구 제재 이런 식으로 운영 정책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블록 해제, 사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것들 전에 사실 신고 기능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신고 기능을 먼저 구현을 해놓고 신고 기능에서 유저가 신고를 하면 운영 툴에서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진짜 이 사람들이 불법적인 그걸 했는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신고가 아니라 진짜 뭔가 비정상적인 활동을 데이터상에서 발견해서 제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제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운영 툴로 진행하는 작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임에서, 앱에서, 웹에서 모두 쓰입니다. 데이터 관리, 유저 데이터 수정, 밸런스 데이터 수정, 유저 제재, 푸시 발송, 공지 작성 및 출력, 게임 플레이 관련 지표를 보거나 게임 이벤트 관리, 상점 관리, 유료 상품 관리, 그리고 유저 정보 조회, 유저 정보 수정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하고요. 그리고 상점에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가챠 아이템을 만들거나 이벤트 가챠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툴을 사용하는 직업군과 운영 툴 활용 예시민은 기획자, 사업 PM, GM 또 기타 추가적인 이런 직원들 다 사용하고요. 밸런스 데이터 수정, 상점 관리, 유료 상품 관리, 게임 이벤트 관리, 또 상점 관리, 유료 상품 관리, 매출 지표. 상점 관리라는 거는 이제 상점에 있는 아이템을 뭐 넣고 빼고, 디세이블하고, 이네이블하고, 이렇게 활성화, 비활성화하고, 가격도 수정하고 이런 얘기예요. 푸시 발송, 공지 작성 및 출력, 유저 제재, 유저 데이터 수정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한이 운영 툴별로 이제 권한을 또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권한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권한별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운영 툴 이제 화면 예시를 보면 이것은 이제 어떤 작업자가 했다. 아까 이제 권한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현금화 할 수 있는 뭐 아이템 베이나 아이템 매니아에서 팔 수 있는 캐시 재화를 엄청 많이 충전해가지고 뭐 개인 거에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팔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어떤 운영자가 어떤 거를 수정했는지 다 로그를 남겨서 그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누가 어떤 걸 수정했는지 이런 수정 내역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내역을 수정했는지 히스토리를 남기고 그거를 운영 툴에도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유저 정보를 조회하고 유저 아이디, UUID, 그리고 이제 아이디 복사해서 뭔가 푸시 알림 할 때 여러 가지 수천 명 넣어놓고 푸시 알림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유저 제재 블록을 할 수도 있고 튜토리얼 퍼널은 뭐냐면 튜토리얼을 우리가 한 2분짜리 튜토리얼, 3분짜리 튜토리얼 이런 거 만들면 각 튜토리얼 단계별로 퍼널이라고 해서 퍼널은 깔때기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심어요. 그래서 넓은 깔때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깔때기를 있으면은 아래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점점 유저가 이렇게 이탈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깔때기 튜토리얼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점점점 줄어요. 이걸 튜토리얼 퍼널이라고 하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식으로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튜토리얼을 언제 뭐를 통과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나중에 이거를 튜토리얼 이탈률을 또 뽑아볼 수가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접속 지역, 기기 종류, 언어, 최초가 EBC, 마지막 접속 위치 이런 것들 뽑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표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랑 이제 버튼을 통해서 수정도 할 수 있게 하는데 캐릭터가 여러 개 있는 이런 서비스일 경우 캐릭터 여러 개를 조회하고 레벨을 조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추가하거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캐릭터 아이템 마찬가지로 지급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PVP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를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조회만 할 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 여러분이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비슷한 것도요. 디바이스 아이디, 뭐 가입일, 마지막 접속일, 그리고 친구 수, 초대 수, 레벨 경치 이게 서비스마다 또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유 크리스탈, 보유 골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고 유저 아이디를 뭐 검색하거나 해서 여기 아이디를 이제 검색을 하겠죠. 검색을 하면은 이런 정보가 뜨도록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레벨 경험치, 친구수, 길드, 재화, 지급, 일반 스테이지 클리어, 가방칸 이런 것들 이런 예시를 한번 쭉 보시고 이제 PDF 파일로 파일을 제공해 드리니까 이 파일을 한번 보시고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캐릭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보유 플레이 티켓, 보유 우정 포인트, 보유 뽑기권, 진화석, 강화석 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조회하고 수동 지급하거나 히스토리를 보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캐릭터의 아이템을 어떤 걸 차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네,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편함이나 이제 출석 이벤트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지급받았는지 출석 이벤트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남길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운영 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네,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2강부터 좀 디테일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